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월급 200만 원에서 1000억을 만든 사람들, 그들은 운을 기다리지 않았다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운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 좋은 사람과 운 나쁜 사람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몇 년간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는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신문을 건네주고 특정한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세어보라고 요청했죠. 놀랍게도 운이 좋다고 말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단 몇 초 만에 그 숫자를 찾아냈습니다. 반면 운이 나쁘다고 말한 사람들은 같은 숫자를 찾는데 몇 배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렸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신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 메시지를 보면 실험을 멈추고 실험자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50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운이 나쁜 사람들은 이 문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문구를 쉽게 발견하고 바로 실험을 중단한 뒤 보상을 받았죠. 즉,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관찰합니다. 기회가 눈앞에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아채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것에만 집중하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기회를 쉽게 놓쳐버립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얼마나 잘 포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을 끌어당기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장군을 임명할 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운이 좋은가라고 말이죠. 단순한 미신처럼 보이지만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굉장히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운이 나쁜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정을 미루고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죠. 결국 운은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을 끌어당기는 법을 배우면 누구나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마주합니다.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운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예를 들어 우연한 만남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연히 중요한 인연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우연한 만남조차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킨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이건 너무 어려워, 망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프로젝트가 내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출발선부터 차이가 납니다. 결국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더 나아질 기회를 얻죠. 반면 운이 나쁜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를 치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도 한때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고 말했죠.
네 번째로, 직감을 신뢰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직감은 종종 논리적인 사고보다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감정적인 충동과 직감은 다릅니다. 직감은 오랜 경험과 무의식적인 패턴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은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에서 직감을 크게 활용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며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환경에 머무르려 하죠.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운이 좋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수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운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 운 좋은 사람이 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이제까지 운을 끌어당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을 활용해 실제로 원하는 삶을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세상에는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운을 제대로 활용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기회로 끝내버리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운을 끌어당기는 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운을 잡은 후 그것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회의 복리 효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의 복리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돈이 이자를 통해 점점 더 불어나듯이 운과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기회 하나를 잘 활용하면 그것이 점점 더 큰 기회로 이어지고 결국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실제로 이 원리를 완벽하게 활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운을 극대화하는 사람이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페이팔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편하게 살겠죠. 하지만 그는 그 돈을 다음 기회로 연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시티 같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하나의 기회를 또 다른 기회로 이어간 겁니다. 이처럼 운을 단순히 좋은 기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레버리지 삼아 더 큰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운의 복리 효과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흥미롭고 실질적인 방법을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의 복리 효과를 현실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 것. 둘째, 기회를 연결하는 것. 셋째, 기회를 키우는 것. 먼저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큰 기회를 잡았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들의 시작은 대개 아주 작은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남들과 달랐던 점은 그 작은 기회를 무시하지 않고 잡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이자 사업가인 오프라 윈프리는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을 쌓았죠. 누군가는 그것을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오프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전국적인 방송 진행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거대한 기회만 노리다 보면 오히려 아무 기회도 잡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회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것이 다음 기회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운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 하나의 기회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기회를 연결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작은 기회를 연쇄적으로 활용해 큰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가 대학을 중퇴한 후에도 캘리그래피 서체 디자인 수업을 들었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죠. 언뜻 보면 이 수업이 그의 미래와 전혀 상관없어 보였지만 훗날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가 아름다운 서체를 갖추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잡스가 캘리그래피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면 애플의 제품 디자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연결되지 않는 조각들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그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죠. 마지막으로 기회를 키우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기회를 잡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운 좋게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그 운은 일시적인 행운에 불과합니다. 반면 그 사람이 회사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면 그의 운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다시 볼까요?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스타링크, 뉴럴링크 같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의 성공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죠. 즉, 운을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레버리지 삼아 더 큰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운을 잡고 연결하고 키우는 것까지 다 알았다면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운을 설계한다는 개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운이란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운을 진짜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절대 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농사를 짓는 농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농부는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죠.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가 오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고 설령 비가 오지 않아도 최소한의 수확은 보장받습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을 바라면 설령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설계해 둔다면 기회가 올 때마다 그것을 2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을 설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접점을 늘리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가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 중 한 명인 마크 안드레센은 운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자신을 계속 노출했습니다. 창업자들이 모이는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결국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똑같은 환경에 머무른다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그만큼 운이 찾아올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교류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원해서 참여해보세요.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운의 접점을 늘려주고 예기치 않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이 눈앞에 와도 그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크리스 프렛은 원래 웨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 한 영화 감독이 방문했죠. 프렛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감독이 그의 외모와 성격을 보고 영화 오디션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발판 삼아 그는 할리우드 스타가 되었죠. 크리스 프렛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원래 연기에 관심이 많았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으며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만약 그가 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면 감독이 기회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겠죠.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미리 공부하고 연습하고 경험을 쌓아두세요. 그래야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그것을 붙잡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을 잡았다면 그것을 다음 기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기회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기회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점점 더 큰 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기회를 잡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음 기회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세계적인 기업가 제프 베이조스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원래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온라인 서점 아마존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점에서 전자상거래로, 전자상거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인공지능과 우주 사업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로 확장해 나갔죠. 운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작은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나는 혼자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만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되며 결국 더 큰 운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운을 끌어당기는 법도 알았고 운을 키우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을 설계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운을 만드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